가맹점주들만 생각하면은 힘들다는 표현을 어디서 해선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고민에 맨날 쌓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아직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약 6알씩 먹고. 냅다 청양집의 스타일은 까먹지도 않아. 까먹을 게 뭐가 있어. 왜냐면 월세도 엄청 비싼 곳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비싸게 하지도 않아요. 1000만원, 1500만원 정도면 업종 변경을 해요. 그래 진짜 5분 안에 만석이 되고 웨이팅도 생겼네요. 여기는 돈만 열면 항상 6시 이후에는 만석 웨이팅에 서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 시간인데? 들어오세요. 정리를 안 해놨어. 해놔도 지저분한 것만 빼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보이시죠? 2007년 8월 9일부터 얼마 팔았는지 장부나 일기장 같은 게 같이 들어져 있어요. 장사를 지금 18년째인데 한 13, 14년 정도 했었던 족발이랑 보쌈이랑 순댓국집을 처음에 했었는데 그게 한 15, 16년 했거든요. 그걸 모아놓은 메모장 장부예요. 여기 보시면은 야 이게 언제 쪽인지 모르겠지만 축 개업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합계 37만 8천 원, 10만 2천 원. 개업날에 10만 2천 원 파신 네, 거예요? 세 팀 받고. 근데 참고로 저희 순댓국집 전문점 아니고요. 족발 전문점에서 순댓국을 팔았던 건데 족발이 하나도 안 팔린 거예요. 족발집인데 순댓국 판매가 주로 된 거네요. 그렇죠. 그 정도로 자리가 안 좋은 곳에서 시작을 했었죠. 자기소개보다 장부 소개를 먼저 받아가지고요. 자기소개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족발 배달할 때 이 해병대 복을 입고 해병대 모자 팔각모 쓰고 헬멧 쓰고 그 다음에 배달 있었어요. 예전 17년 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다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가기 유니폼도 입고 다니면서. 이게 가게 유니폼인 거예요? 네, 제가 브랜드가 있는데 원조부안집이랑 냅다 청양집 두 가지가 있거든요. 또 오늘은 또 촬영하신다니까 더.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신근식 푸드를 운영하고 있는 원조부안집 냅다 청양집. 오늘은 이제 냅다 청양집이라는 브랜드로 인사드릴 신근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지금 냅다 청양집, 원조부안집 이렇게 있는데 다 지역명이 들어가네요. 원조부안집은 어머님의 고향 전라북도 부안, 냅다 청양집은 아버지의 고향 충청남도 청양. 그리고 다음 브랜드도 또 하나 있는데 양은이네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17년 동안 장사하면서 요목조목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나만의 작은 식당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브랜드도 있어요. 부모님의 고향이 가게 이름으로 들어간 건데 네. 부모님의 고향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인생관 자체가 제가 좀 다른 게 본질이 답이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어머니와 아버지, 저, 와이프, 딸 한 명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건 없잖아요. 내가 더 어떠한 이름과 호칭과 상호로 불렀을 때 바로 가족이 떠오르는 상호를 하면 더 간절하게 임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처음에 원조부안집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뒤에 장부들이 많잖아요. 이 장부들 중에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든지 그런 장부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이게 보면 하루에 17시간씩 장사를 했어요. 오전 10시에 오픈, 새벽 3시에 문을 닫았어요. 제가 한 3년에서 4년간 단 하루도 안 쉬고 17시간씩 20대를 다 바치고 있을 때 17시간씩 일하는 게 워라밸이었어요. 일이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일이 좋았지만 어떠한 방향도 누군가 저 도와준 사람도 없었고 그때 유튜브란 것도 없었고 혼자서 맨땅에 헤딩을 했었으니까. 이거 보시면은 37,000원, 4만원 17시간씩을 하고 3만원과 4만원을 팔고 어느 날은 순댓국 한 그릇 5,000원을 판 적도 있어요. 개업하면은 오픈빨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도 많이 올 법도 한데 근심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월세 낼 돈이 없어서 월세 내는 가게 안에서 살았어요. 29살까지 5년간을 5번도 안 쉰 것 같은데 저는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이런 것도 원치 안 하고 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막 네, 액세서리라든지. 저는 손톱 좀만 길면 안 나가 집 밖을. 저는 실무자였잖아요. 그때는 맨날 족발 썰고 배달하고 하는데 금목걸이 차고 뭐 팔에 휘장 가고 이럴 순 없잖아요. 얼마 불편해요. 땀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마음가짐이 액세서리를 안 하고 매장에서는 유니폼과 아침마만 두르고 손님만 대응하는 거에만 최적화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쉴 새 없이 달려오신 것 같은데 힘들진 않으세요? 힘든데 사실 지금이 더 힘들어요. 코로나 때 힘들었죠.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좋아질 거라 생각했는데 지금 시점이 가장 더 힘든 것 같아요. 열대야 더운 게 130몇 만이라 뭐 이런 얘기가 뉴스에 나올 정도고 근데 저같이 고깃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오히려 더한 가죠. 또 배달은 시키려고 하니까 배달 수수료는 비싸서 못 시켜 먹겠어. 소비자도 울상이야. 우리 같은 상인들도 울상이야. 9월달부터는 다시 매출이 오를 거고 지금 또 날씨도 좋아지고 있고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은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신 거예요? 지금 우선 냅다 청양집 직영점 가산 디지털 단지역점에 점심 메뉴 한번 보러 한번 가려고 합니다. 원래 보통은 가맹점 관리 같은 거는 슈퍼바이저 분을 뽑아가지고 할 법도 한데 직접 하시는 건가요? 슈퍼바이저도 있고 다 같이 하고 있는데 특히 직영점 아니면 제가 직접 운영하는 이런 매장은 제가 직접 그 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식도 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안에서 속에 있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가맹점주들은 사실 저를 대표로 생각하고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직접 실무자한테 저는 물어보고 싶어서 직영점 직원들한테 많이 물어보곤 합니다.
그러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 역점을 가는 일정만 있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개봉동에 청량집 오픈한 지 한 2달 정도 된 매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현장을 가야 되고, 영등포 구청에도 청량집이 있거든요. 3군데를 가려고 합니다. 청량집이 더 잘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대표가 직접 움직여야지 답이 나오지, 직원들한테만 너무 100% 의지하면 그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러면 하루 일정은 언제쯤 끝나는 거예요? 일정이란 거에 대한 시간을 한 번도 정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완료가 안 되면 다음날로 넘어가서 그걸 또 완료해야죠. 대표는 주 5일 9시 6시 워랍에 절대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되고요. 저는 오히려 토요일 일요일 더 바쁘고요. 저는 가족들과 어느 날 하루 쉰다 해도 벤치마킹을 가요. 어디 냉삼집이 잘 되지? 청량집과 비슷한데 잘 되는 곳이 어디지 하고 거기를 가서 사진 찍고 오히려 영상 찍고, 밥을 먹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커피를 마시더라도 항상 스타벅스만 가고 맥도날드만 가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데를 가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네. 왜 저긴 잘 되지? 왜 여기는 가격이 이렇게 싸지? 항상 그런 호기심을 갖고 매장을 방문하죠. 17년 동안 일정하진 않았죠. 불고기들이 있죠. 지금도 있고 외롭고 항상. 그런데 가맹점주들만 생각하면은 힘들다는 표현을 어디서 해선 절대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고민에 맨날 쌓이다 보니까 잠도 못 자고 불면증도 아직도 있고 매일 아침마다 약 6알씩 먹고 이러고 생활하고 있어요 지금. 상가 같은데 사람들이 되게 많네요. 여기가 오피스 회사원 있는 2층인데 2층이 식당가예요. 아, 여기가 청량집인가요? 네. 아까 전에는 고깃집이라고 네. 그랬던 것 같은데. 냉삼집이에요. 거기에 일반 음식점과 차별화를 두려고 불 안 줄러 치즈불닭도 있고 닭발도 있고 껍데기도 있고 불오징어가 있는데, 불오징어가 제일 메인이에요. 냉삼과 불오징어를 같이 먹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옛날 노포 감성으로 좀 만든 분위기예요. 메뉴판을 보시면 저희 메인이 이거예요. 청량 큰 세트, 작은 세트, 이게 메인인데 고기를 650g에 불안주,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 선택이에요. 10명이면 9명이 다 불오징어를 시켜 먹어요. 이런 회사원들은 세트 메뉴가 있어야지 뭘 고를까 말까, 이런 분들 위해서 4명이면 이거 드세요, 2-3명이면 이거 드세요, 매운 거 못 드시면 고기 모듬만 드세요라고 해서 단품만 먹는 사람들이 이렇게 따로 놓고. 선택지가 되게 많네요. 네, 냉동 고깃집이 아니에요. 고기를 하는 포장마차. 여기는 오피스 상권이니까 12시 12시지만 천안 불당 같은 경우는 오후 5시 열고 새벽 3시까지 하는데 12시 새벽 1-2시에는 가득가득 차요. 새벽 2시 1시에는요 고기를 헤비하게 먹지는 않고 불오징어 하나, 계란말이랑 누룽지탕에 라면에 이렇게만 시켜서 저녁에 포장마차처럼 2차 3차 안주로 간단하게 먹고 많이 가세요. 이런 것도 직접 고민을 다 하신 거예요? 네, 직원들과 같이 매일 상의하고 머리 쓰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무조건 새벽 열어가 아니야. 그 상권에 맞아요. 장사는 상권에 따라서 아이템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 점심 특선이 따로 있네요. 세트 메뉴는 저녁용이고 점심용. 그 전에는 콩나물 해장국, 돈가스부터 해서 메뉴가 막 10가지였어요. 직원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메뉴를 맨날 바꿔요. 투덜댈 정도로 귀찮아했었는데 지금 딱 정리됐어요. 생고기 두루치기, 양포니 김치찌개, 이 2가지가 메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돈가스는 저희는 일부러 놓고 테스트를 하는데 의외로 돈가스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원들, 소비자들은 가장 대중적이고 한식적인 음식을 선택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번 8월달, 9월달까지 보고 매출이 그 전보다 안 좋다고 하면 또 9월달 말에는 한 번 더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가 이대실 사장님이거든요. 가산점을 처음에 허허벌판에 여기 그냥 직접 와서 여기 읽어낸 그런 장본인이에요. 혹시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제가 대표님께 들었을 때는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읽어오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쵸. 작년 4월에 매장 오픈하면서 그때 같이 했으니까. 처음에 저 혼자랑 알바 하나였어요. 여기 몇 평이죠? 여기 지금 35. 테이블이 몇 개예요? 지금 15개. 주방에 저 들어가 있었고 알바 하나였었는데 오피스 상권이라서 점심에 한 번 몰리고 저녁에 한 번 몰리고 평균적으로 보면은 점심에 한 60에서 70 정도 팔고 저녁에 한 150에서 한 200 가까이 팔고, 그래서 잘 나올 때는 달에 한 5,300, 5,400 정도 나오고, 그 대신에 오피스 상권이라서 주말에 영업이 조금 안 되는 건 단점이죠. 2명에서 가능한 거예요? 가능해요. 처음에 이제 세팅은 해드리지만 이제 뒤에 거는 이제 손님들이 드시게끔 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기본 세팅 이후에는 손이 많이 안 가요. 고기도 저희가 어느 정도 담아놓는 게 있고 손님들 시간도 많이 벌어드리고. 주방에 계시잖아요. 한 번에 주문이 밀려오는데 커버 칠 수 있으신 거예요? 예, 가능해요. 메뉴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메뉴들이 없어요. 냉면이랑 조리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랑 설거지해주는 사람이 하나만 필요한 거고, 어찌됐든 손님들이 오셔서 바쁜 시간도 있겠지만 빠지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홀이 바쁜 시간이랑 주방이 바쁜 시간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집 받아쳐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친구들 대부분 홀 주방이 다 되다 보니까. 대표님 혹시 가산 직영점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월세가 어떻게 될까요?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는 350만 원. 다음에는 또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영등포 구청점에 있는 냅다 청량집으로 갑니다. 같은 직영점인데 맨 처음 5년 전에 했던 1호점이 영등포 구청이에요. 원래 어리셨을 때부터 이렇게 요식업에 대해서 꿈이 있으셨던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 배달부터 했었고, 중학교 때도 남의 집에서 홀서빙도 많이 해봤고, 고등학교 때부터 장사에 욕심이 생겼어요. 동네에서 유명한 족발집에서 한 5년간을 일을 했어요. 그 대박집에서 족발이란 메리
메리트를 알고 나중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족발집 차려야 되겠다. 왜냐면 어머니 아버님이 슈퍼마켓을 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낳은 장소도 그 슈퍼마켓 앞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쪼꼬유 먹고 이빨 다 빠지고 수박 팔고 어머니 아버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인 것 같아요. 조리병으로 갈 법도 했었는데 조리병으로는 안 가고 저희가 운동선수가 꿈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만 평생 했고요. 저는 실제로는 킥복싱 선수였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를 되려고 사실상 공부를 맞지도 않았고,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려고 하다가 집안이 어려워지면서 그때 마침 일하고 있던 대박집 족발집이 있었으니 나중에 운동선수가 되지 못할 거면 빨리 족발집을 차려서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20대 때 그만큼 노력을 하고 시간은 좀 길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원주 부안집과 냅다 청양집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만나서 100개, 150개라는 그런 가맹점도 한번 이룰 수 있었던 것도 과거의 노력이 지금의 좀 결과물이 닿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5년 전에 처음 생겼던 1호점인 거예요? 네. 여기는 또 소주가 한 병당 100원이네요? 소주가 100원이 아니고 오픈 이벤트라고 해서 5년 전에 있었던 냅다 청양집을 리뉴얼을 했어요. 테이블당 한 병당 100원씩 이벤트를 하자. 한 병 공짜보다 한 병 100원이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는 가격이 많이 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다 리뉴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깔끔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노포스럽게 만든 것도 있어요. 보시면 원래 빨간 벽돌이었었는데 옛날 진짜 말 그대로 충청도에 있는 집처럼 좀 만들고 싶은 약간 색깔이죠. 덥지덥지 묻히고 가산에 있는 청양집과 비슷하면서 좀 다르죠. 아까 거기는 회사원 상권, 여기는 회사원과 주거 상권. 저희 청양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이블 9개, 10개 이 정도의 위치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적합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고기를 구워주질 않으니까 볶음밥이나 할 때 이렇게 좀 도와주는 정도나 물안주 나올 때나 이렇게 맛있게 먹는 방법 커팅해주는 정도지 홀에서 손이 안 가요. 인력 낭비가 또 없겠네요. 주방 파트 이모님이나 설거지 같이 도와주는 이모 1명, 직원 1명. 근데 이제 100에서 130만 원까지는 3명이서 돌아가는데 150에서 200이 넘는 경우에 1명을 더 구해서 4명이 움직이게 맞죠. 여기서는 어떤 일정을 하실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오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는 거 다른 게, 직원들도 본사 대표라는 사람이 와서 한번 둘러보고 신경을 쓴다는 거를 한번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사실상 전화로만 하고 카톡으로만 하는 거는 그냥 뭐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얼굴을 비치는 건 사실상 쉽지 않거든요. 이렇게 리뉴얼한 이유가 있을까요? 리뉴얼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전에 청양집은 냉삼 전문점에서 9,900원 하나밖에 안 팔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냉삼집이 5년 동안 몇백 군데가 생겼단 말이에요. 차별화가 없잖아요. 그러면 매출은 떨어지고 브랜드는 죽어가고 있었죠. 그래서 불안주를 넣고 비빔 쫄면은 정말 맛있거든요. 이게 진짜 궁합이 너무 잘 맞아서 음식에 대한 업그레이드도 리뉴얼, 간판에 글씨 바꾸는 것도 리뉴얼, 어떻게 보면 메뉴판, 티셔츠, 앞치마 바꾸는 것도 리뉴얼이에요. 엄청 막 세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돈 100만 원 혹은 20만 원 갖고도 리뉴얼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평수랑 보증 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긴 지금 보증금이 4천만 원이고 지금 월세가 170, 평수가 이제 17평밖에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 표 매출이 최고는 5천만 원까지도 찍었던 곳이고 또 평균 4천에서 4,500을 찍었던 곳이니까 매일 저녁에 줄 서야지 4,500이에요. 사실상 150만 원으로 테이블 9개로 9,900원짜리를 판다고 생각해보세요. 계속 로테이션 놀아야 돼. 그러니까 목표를 5천만 원 팔아야지 보다는 3천을 팔아도 괜찮아. 왜? 월세가 저렴하잖아요. 3명에서 100만 원, 130만 원 팔아도 한 달에 3천에서 4천이잖아요. 그게 더 알짜 백일 수 있다는 거지. 냅다 청양집의 스타일은 까먹지도 않아. 까먹을 게 뭐가 있어. 왜냐면 월세도 엄청 비싼 곳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인테리어를 엄청나게 비싸게 하지도 않아요. 1,000만 원, 1,500만 원 정도면 업종 변경을 해요. 그러면 그거 사실 유대출이나 빌려서라도 공사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 신규로 다 뜯고 할래 하면 그때는 이제 6천만 원, 7천만 원, 비싸면 8천만 원 들 수 있죠. 왜냐면 시설이 아예 안 돼 있으면 있는 집기 그대로 쓰고 있는 주방 그대로 씁니다. 테이블이랑 의자도 괜찮으면 그냥 쓰라고 해요. 575. 와, 아직도 기억해. 그럼 어딜 가시길래 기억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장사했던 족발집. 4천만 원, 5천만 원을 팔잖아요. 혹시 마진율은 몇 %가 되는 거예요? 저는 하루에 170만 원 팔기 위해서 저는 3명이면 할 수 있어요. 신근식이라는 사람은. 근데 장사를 처음 해보신 분들은 6명이서 해야 돼. 그럼 인건비가 3명이 더 들어가요. 500만 원, 600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마진율을 보통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저것 다 띄고 20%만 남아도 많이 남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또 저희는 다 절단해서 편하게 와요. 오히려 사이드나 불안주 할 때 양념하고 웍으로 좀 볶는 게 약간 귀찮은 정도지 힘든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손이 덜 간다. 그리고 주방만 있으면 홀은 사실상 테이블 오더 같은 거 하나만 넣고 테이블 10개, 13개까지 커버가 돼요. 냅다 청양집은 인건비가 제일 많이 안 드는 게 장점이에요. 저는 사람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처음에는 손님들을 유치해야 되고 서비스 잘 해줘야 되니까 4명 갖고 일할 수 있어도 저는 6명, 7명 쓰라고 해요. 그래서 자리가 잡히고 매출이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단골 손님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사람들과 시간을 좀 정리정돈을 한번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처음에 인건비만 생각하고 남으니까 2명, 3명 했다가는 손님 몰아닥쳤을 때는 적기가 안 되면 죽어도 다시 떨어진 바닥은 다시 올리기가 힘들어요. 했던 곳이 이제 다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가 맨 처음 제가 장사했던 곳.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었고 제가 외웠던 570에 5. 맞네요. 570에 다시. 네. 여기가 보면은 벽돌이 좀 다르죠, 색깔이. 여기가 원래는 유리였어, 유리. 족발 삶아서 여기다 내놓고 여기다 오토바이 여기 세워놓고 여기서 24살부터 29살 5년간 하루에 17시간씩 안 쉬고 있었던 곳이 이곳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했겠어. 간절했다는 거죠. 17시간씩 일을 하고 하루에 5,000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 장부 봤었을 때도 4만 원, 7만 원이었어요. 난 할 수 있어. 좀만 노력하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대표님 여기가 청량집 개봉점인가요? 네. 그럼 여기는 보증금 월세랑 매출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여기 사장님한테 물어보셔야 되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사장님 어디 계세요? 자기소개 잠깐 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잽다 청량집 개봉역전 점주 윤용식입니다. 보증금 월세가 어떻게 돼요? 제가 보증금 2,500에 들어왔고 월세 180만 원 하고 있습니다. 월세 꼭 비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월세가 싸다 해서 나쁜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 평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26평이고요. 테이블은 야장가 15개 나와요. 저번 달 매출 얼마 나왔어요? 저희 7월달에 4,660만 원 팔았고요. 근데 대표님께서 자주 네, 오시나요? 자주 오셔가지고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연락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또 대표님이 자주 오시니까 좀 부담스럽진 않으세요? 저는 좋아요. 오히려 저도 장사가 처음이기 때문에 또 대표님은 가게가 엄청 많잖아요. 프랜차이즈도 엄청 많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배워야 될 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습니다. 개봉점에서는 뭐를 보려고 오신 거예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픈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오픈하면서 장사가 엄청 잘 되다가 요즘 8월달 7월달 더웠잖아. 엄청 매출이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현장을 와봐야지만 뭐 답을 찾으니까요. 확실히 오픈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되게 깔끔하네요, 내부가.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에 또 공간이 있네요. 단체로 여기 마케팅 키워드로 대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만 20명, 15명 회사 직원들이나 가족들끼리 2명, 3명은 입구에 앉고. 어떻게 이런 데를 이렇게 알아보시는지. 진짜 여기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마케팅도 하고 접객도 하고 이벤트도 계속 하면서 사람들 계속 끌어 모아야죠. 테이블에 스티커 안 붙여주시면 옆에 벽이 다 있습니다. 잘 보이게. 이런 것도 다 신경 써서. 네이버에 영수증 리뷰 많이 달리면 아무래도 좋거든요. 사람들이 리뷰 보고 가잖아요. 보통은 별점이나 평점이 좋으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러면 마케팅 때문에 영수증 리뷰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 매장이나 필수죠. 감사합니다. 네. 나올게요. 대표님 지금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가세요. 일단 가산 디지털 단지역 다시 갑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역 가서 저녁에 세트 메뉴하고 새로 나온 점심 신메뉴하고 테스트도 하고 부족한 거 맛도 한번 보고 얘기도 해야죠. 저녁을 봐야죠. 이제 요즘 또 잘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본사 사람들도 음식을 먹고 지적할 건 빨리 지적해서 변화를 줘야죠. 딴 데 가서 회식할 게 없어요. 저희 브랜드에서 많이 먹고 매장 돌아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면 몸이 2개여야 될 것 같으신 건데요? 이 정도는 뭐 일도 아니지. 이게 뭐 고생인가요? 대표님 이곳을 또 왔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제 한 30분에서 40분 되면 만석에 서서 이제 웨이팅까지 설 거예요. 미리 자리 잡아놔야 돼요. TMI 직원분들 다 모이신 건가요? 테스트도 할 겸. 그럼 뭐예요? 이 기본국이요. 기본국이 계란국이 나오는 거예요? 네. 저렇게 다 소분을 해놓는 거예요? 네. 그리고 쟁반 같은 거를 많이 꺼내시네요. 이거 쫄면 야채 손이 많이 안 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다 몰아 담아놓고 따로 이렇게 올려서 끓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확실히 빨리빨리 나가고 되겠네요. 이거만 이렇게 넣어주면 끓이기만 하면 끝이에요. 이거는 두루치기 다대기입니다. 이거 저희 불소스예요. 소스는 뭐 어디서 구매를 하시는 건가요? 저희 회사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소스. 불맛에다가 불소스에다가 진짜 불이네요, 불. 이게 청양고추요? 네네네. 부르징어 나가자! 이게 쫄면인 거예요? 네, 쫄면 소스도 저희가 좀 만드는 소스들이라. 여기는 파 이제 많이 올리고, 오징어도 저희가 지금 직접 잡고 있어요. 질 좋은 선동 오징어를 받아서 이제 저희가 내장 따고 칼집도 넣고. 하나부터 열까지 본사에서 다 직접 해주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점주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잡아서 보내주는 업체를 찾아서 지금 이것도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메뉴가 세트 메뉴인가요? 세트 메뉴. 지금 불판을 빼시네요. 오늘 사실 저희가 회식 자리가 아니라 신메뉴가 나왔는데 본사 식구들하고 다 같이 테스트 한번 해보고 품평에 가지는 시간이어서 고기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점심 메뉴 테스트 해볼 겸 준비하려고 합니다. 점심에 손님이 많아요. 손님들이 또 빠르게 드시고 일어나셔야 되는 특성상 조리도 간편하면서 손님들 좀 빠르게 드실 수 있는 두루치기 메뉴.
근데 진짜 이거 회사원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렇게 드시고 양 자체를 넉넉하게 드려요. 고기도 양도 많고 소스도 많이 남기 때문에 전골에다가 밥을 볶아서 드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진짜 5분 안에 만석이 되고 웨이팅도 생겼네요. 여기는 돈만 열면 항상 6시 이후에는 만석 웨이팅에 서요. 여기 주변에 식점하고 술집이 많은데 냈다 청양집을 찾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주변에 맛있는데 찾다가 그래도 여기 괜찮다라는 이야기 듣고 오게 됐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들으신 거예요? 직장 동료한테 그럼 오늘 어떤 메뉴 시키셨어요? 작은 세트 오징어 했어요. 맛은 어떠셨어요? 아 맛있어요.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하게 간도 잘 되어 있고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맥주가 아니었어요? 그래도 먹을만 하던데요? 먹었던 메뉴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던 메뉴 있으실까요? 고기가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시면 시음하시고 직원분들하고 2차 하러 가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렇게 11시부터 지금까지 촬영하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뒤꿈치가 아플 정도로 걸어다니면서 인생 얘기, 청양집에 대한 얘기하면서 리바이벌 된 이런 느낌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 어떻게 되어 있으실 것 같은지. 그때 되면은 저 같은 혹은 저보다 10살 더 어린 30대, 40대에 있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프랜차이즈 꿈꾸거나 혹은 직영점을 하시는 이런 상인들을 위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자리가 제가 원하는 외식업의 자리인 것 같아요. 10년 뒤엔 그러시는데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실까요? 우선 회사에 가맹점주들이 다 부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우선 첫 번째 목표고, 지금 이제 냈다 청양집 대한민국에 좀 많이 알려져서 100개, 200개가 돼서 다 이제 장사가 잘 돼서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충청도에서 부안을 해서 냈다 청양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회전율이 되게 느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회전율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말만 느릿느릿하지 행동은 엄청 빠르고 급합니다. 혹시 옆에 서 계신 분은 영업팀장님이신데 안녕하세요. 앞으로 냈다 청양집을 방문해 주시는 고객분들께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사투리로 충청도 사투리인가요? 올겨 안 올겨 늦으면 내일 와야 돼요. 이제 못하겠어요. 가요. 2차 맛있게 드세요. 안녕하세요.